안녕하세요. 원숭이띠 몽키매직 업업 전업과장입니다. 오늘은 딸하고 둘이서 자전거 데이트를 다녀왔습니다. 이 자전거 길을 따라서 한강을 갔다가 어제는 가양대교 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은 양화대교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해가 너무 강하고 그늘이 없어서 홍제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전업투자자에 도전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요. 전업투자자에 도전하고 가장 후회스러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회했던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왜 갑자기 전업투자자에 도전을 하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저희가 모은 돈은 1억 정도를 향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이었었는데 전세를 얻어나가던 청약을 받아나가던 우선은 집을 마련하기 위한 직장인 가장으로서의 기본적인 테크트리를 밟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외벌이기 때문에 미네랄 모으는 게 맞벌이보다는 늦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SCV로서 혼자 열심히 미네랄을 캐고 있었고, 회사 생활은 뭐 큰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잘 했습니다. 뭐 회사 생활이란 게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돈 더 벌 수 있는 거 생각해라 하면 생각해서 보고서 쓰면 되고, 다시 써라 하면 다시 쓰면 되고, 위에서 시키는 거 해다 주면 되고, 윗사람 성향 잘 맞추면 되고, 팀 잘 돌아가게 해주면 되고, 이 회사만큼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불만이, 일을 하긴 하는데 열정이 120%가 아니야. 항상 70%, 80%, 뭐 설레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라는 조직은 열정을 120% 낼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 사업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쳇바퀴 잘 돌아가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어서 괜히 열정을 120% 해봤자 나만 피곤하고, 열정과 수입이 비례하지도 않고 열정과 안정 또는 열정과 인정에 비례한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건 120% 안 하고 그냥 70%, 80%만 해도 유지될 수 있는 건데 굳이 120%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꼭 가정이 있다고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것만 방법이 아닌데,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뭐 와이프야, 제가 회사에 큰 불만 없이 만족하면서 잘 다니는 거 아니까. 어느 날 제가 그랬죠. 이거 회사 다니는 게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회사는 언젠가는 그만두고 차후에라도 뭘 도모해야 하는데 지금 더 젊고 열정 있을 때 다른 거 한번 도전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55살이 되었던 60살이 되었던 언젠간 그만두고 뭘 또 해야 되잖아요. 회사를 평생 다닐 수는 없으니까. 회사가 안정적인 건 늙기 전까지고, 그리고 또 언제까지 남의 주머니 채워주는데 세월을 소비할 수도 없고, 회사 다니면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식은 회사 다니면서 고정 수입이 있을 때 적금식으로 꾸준히 넣으면서 포트폴리오 잘 짜서 투자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제일 정답일 수도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정말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오르면 팔기 급급하고 또 다른 데 넣어서 물리고 기다렸다 탈출하고,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타이밍 잘못 잡아서 폭락장 한번 걸리고 회복 못하는 대형주 가지고 있으면 4, 5년씩 마음고생 하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10년 후 보고 계속 산다?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있으면 진정한 승자이시죠. 이 장기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정작 얼마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서민층에는 더더욱 없어요. 어차피 회사 다니면서 고정 수익이 있어도 재테크는 하셔야 하고, 그냥 나는 고정 수입이 있다 하는 안정감에 젖어서 그걸 보험으로 잘 되겠지, 다들 긍정적으로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베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정말 10년, 20년 투자해서 5배, 10배 수익으로 돌아왔다 한들 그걸로 60살부터 노후 보장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돈 조금 더 생기는 거지 어차피 뭘 또 하셔야 돼요. 평균적으로 35살쯤 첫째를 낳고 55살이 되면
이제 막 애들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돈 더 들죠. 35살 이후에 애 낳으신 분들은 60 되셔도 계속 돈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후도 생각하셔야 되고, 젊을 때 회사 다니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주식이 잘 되고 집 한 채 마련하고, 이게 참 안정적이고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회사의 고정 수입에 기대서 그냥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시고 계속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60 되면 뭔가 마련돼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60 이후에 딱 난 이걸 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회사에서 나오는 고정 수입 하나 믿고 계획이 더 없으신 거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그래서 뭘 할 건데 물어보더라고요. 주식 전업 투자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 자리 잡을 때까지 당장 분가는 힘들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줄어든다. 그리고 잘못돼서 자리를 못 잡으면 생활비로 돈만 쓰고 다시 취직해서 월급쟁이로 돈 다시 벌어야 하고, 그리고 40살 넘었는데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갈 확률이 높다. 맞벌이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등등, 뭐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상황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결혼 전에 SK를 다녔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육아휴직 쓴다는 거 제가 그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생각은 역시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뭐 돈이야 이래 벌든 저래 벌든 어떻게 벌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경단녀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그럼 잘 해봐라. 잘 안 되면 다시 둘이서 열심히 벌면 되니까 그 대신 확실하게 해서 결과를 잘 만들어 봐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분가를 잠시 미루고 금전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술 담배 안 하고 그동안 뻘짓 안 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잘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와이프한테 참 고맙죠. 2019년 12월까지 제 자신을 시험해보겠다 하고 출사표를 딱 던졌습니다. 그런데 주식 전업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획을 짜던 중에 3명이서 1년 정도 세계일주 하는 것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주식 잘 되고 애 좀 크면 하자고 해서 그냥 바로 접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없는 돈으로 괌에서 한 달 살면서 직장인 물 쫙 빼고 작년 10월부터 주식 전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도전에 미치는 게 거의 없어요. 자영업이랑 비교를 해도 지금 자영업 폐업률이 10개 중 9개가 1년 안에 폐업으로 90%에 육박하고, 자영업 한다고 대출 끌어다가 인테리어 하고 임대료 내고 하루 종일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매달려서 일하고 망해서 대출 빚만 남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 자영업 하는 분들이 내가 망하겠지 하면서 시작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이것도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면서 도전하시는 거고, 사업도 사업이 좀 어렵습니까? 아이디어 좋고 추진력 있게 해도 사업이란 게 혼자만 잘해서는 힘듭니다. 외적인 변수가 엄청 많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업은 잘 안 되면 금전적 손실도 있지만 정신적 타격이 엄청납니다. 왜냐면 나만의 실수 때문에 100% 잘못된 건 아닌 케이스가 많아서, 여기서 잘못돼서 빚까지 지면 타격이 2배예요, 2배. 그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이 1대9예요. 예전에는 2대8 파레토 법칙이었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전한 주식 전업은 자영업과 사업과 비교해서 잘 안 돼도 빚도 없어, 정신적 타격도 없어, 뭐 외부 변수도 없고 나 하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냥 모아둔 돈 까먹는 정도? 인생에 있어서 살짝 한 발짝 뒤로 간 정도? 그리고 뭐 시간적 기회비용, 이건 도전에 있어서는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길게 보면 더 좋은 경험을 한 거죠. 차후에 주식에 대한 미련 없이 다른 일에 더 몰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주식을 미수 몰빵해서 한 방을 노리고 본전 생각하시고 이렇게 도박하듯이 하는 분들이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도 감수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평생 회사원으로 살던지 아니면
진작에 공무원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뭐 되기는 어렵지만 퇴임하면 연금이라도 나오는데 이 회사원은 평생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떡해. 이래서 다들 공무원 하나 봅니다. 에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가 9개월 동안 주식 전업을 하면서 후회한 부분은 굳이 하나를 뽑자면 작년 10월에 주식 전업을 시작을 하고 이 폭락장에 주식 개별 선물 매도를 했었는데 2월 3월에는 이 주식 개별 선물 매도만 하는 것을 그만두고 좀 더 넓게 유연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한 가지만 고집한 거, 이 부분이 조금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쥐꼬리만한 자산으로 도전을 했지만 아직까지 크게 후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고 시간에 제약이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이 좋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수익 낼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열심히 해야겠죠. 절대 주식 전업 투자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보다는 뭐 회사 다니면서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 같은 분들도 계시고 다들 개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렇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까지 뭐 크게 힘든 건 없다, 이 정도입니다. 2019년 12월에는 울면서 후회할 수도 있고 지금은 괜찮다는 정도지 앞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 그 정도죠.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뭐 주식 전업 투자에 도전해서 가장 후회한 것은 주식 선물 매도 한 가지만 고집을 부린 것. 아직까지는 이 정도이고 앞으로 후회스러운 부분이 뭔가 생기게 되면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